제가 타이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 분석. 그러니까 주제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수시와의 어느 정도 전반과 모든 것 이런 주제고요. 네 번째가 정시에 관한 것 다루고요. 마지막이 저희 세종 관내 학생 5명, 지금 현재 5명 이상 합니다. 서울대 2명, 이대 시립대 공동부터는 1명, 충남대 부터는 2명. 그 사례를 그냥 완전하게 한번 쫙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감동받은 강의였던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 연수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딱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입시에 대한 체계가 잡힌다.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받을게요. 그래서 이게 다수의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라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가 들어오면 좀 더 반영해서 다시 한번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이저 포인트 좀 혹시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론부터 좀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론적 고찰. 저희가 서울대 입학사정관 교수 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대가 언급됩니다. 언급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의 서류로만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 밑에 뭐 고대 연대부터 다수는 다 컴퓨터 화면에 생기부가 기록이 들어와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평가해요.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몇 단계 걸쳐서 계속 평가 의견차를 좁혀가면서 최종적으로 낙점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서울대가 딱 뽑으면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과정 절차 속에서 이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 또는 학생의 역량,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뭔가 기준이 명확히 있구나. 그게 참 그 학생들을 잘 뽑아간다는 느낌을 드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첫 번째가 요거죠. 현재 학업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학업 능력이 현재 있습니다. 그거를 진단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학업 능력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 들었던 전체 교육과정에 수강한 과목, 거기에 기록된 내신 성적의 등급.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평균 대비 원점수에 대한 편차를 따지는 지점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라갈 때 성적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굴곡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겠죠. 교과 세특에 발견된 이 학생의 역량, 이걸 다 보겠습니다. 딱 보고 나서 그 정도가 주는 것이고 만약 서울대 입장이라면 다 우수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활동의 기록을 쭉 봤을 때 야, 이 학생은 다 그 무리 아이들 중에서 뭔가 특별하게 깊이에 빠진 게 있구나. 얘는 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식을 연결해서 배운 경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도서벽지라고 해요. 그러면 과학의 투과목 같은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과목을 배우기 위해 원격으로 교수와 멘토링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다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학습하거나 그런 경험치가 있어서 그 배운 힘이 있거나 그 열망을 보이게 되면 아 얘가 대학교 우리 들어왔을 때 뭔가 깊게 공부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질문하고 싶은 대상이 돼요. 자, 그 내용이 뭘까? 한번 조금 볼게요. 그러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를 3가지로 저희가 구분하고 싶은데 하나가 지식의 양, 지식의 질, 그리고 지식 습득 기술과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양부터 볼게요. 1, 2, 3, 4, 5라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 세종의 일반고가 배우는 교육과정을 쭉 보면 1, 2, 3, 4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자세고나 특목고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6도 있습니다. 영재고 가면 7, 8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 가면, 영재학교에 가면 한 명이, 두세 명이 모여도 그 전공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4밖에 안 되고 5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양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양을 하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수능 교과목만 배워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1, 2, 3, 3.5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1과 3을 배우면 교과목이 좀 늘어나겠죠, 진로에.
그래서 그거에서 저희가 5 정도 또는 5를 넘는 거를 채우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양적으로 저희가 부족하지 않죠. 거기까지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진로 전공에 맞추어서 학생이 자기주도 설계만 잘해서 선택해서 이수했다면 교육과정은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인정했어요. 서울대 입학사정관도. 그럼 이제 조금 더 하나 좀 가보면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깊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질과 연결되는데 그럼 깊이성은 어떠냐 이런 거죠. 그럼 대부분 학생이 와 가서 3분의 2만 이수해서 나는 대충 받았어. 그 학생이 깊이성을 보이긴 쉽지 않죠. 출석을 했으니까. 그 깊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세종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좀 고민될 숙제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읽어볼게요. 학문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습득 과정을 중시한다. 자, 한번 좀 더 볼게요. 즉, 자신의 학습 계획과 의도에 따라 얻은 지식을 최상의 질로 인정한다. 자, 만약 선생님이 자, 이건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자. 미칠초 이거 중요해. 별표야. 시험에 나와. 그게 100페이지 줬는데 100페이지를 다 암기해서 시험 봐서 100점을 받았어요. 딱 그것만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사전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든 또 관련됐더니 그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너 공부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공부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게까지 판단하기가. 그렇게 스스로가 그 배운 지식에 의해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아이. 그거를 정말 학자적 관점이나 공부를 몰입하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지식을 보려고 해요. 그거를 생활기록부를 샅샅이 보면서 그 맥락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정관이.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읽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사정관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최상의 진로 역할합니다. 그 핵심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실제 과목의 선택, 그 지식의 질의 확장,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유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능력, 그걸 실천하는 능력, 이제 그걸 좀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질이 좋죠. 그럼 양과 질이 계속 상호 교환해야 되잖아요. 양이 늘어지면서 질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간 기제, 이 둘을 연결시키면서 가는 것을 지식 습득 기술 또는 능력.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고 A를 공부하고 B를 공부했더니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 그걸 배웠어요, 이 학생이. 앞으로 그걸 적용하죠. 공부할 때. A라는 걸 배웠는데 A만 딱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니까 나는 끝났어 라고 머무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방식의 접근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을 채우기 어떤 경험을 해왔지? 라고 쭉 봐요. 조금 좁진 않아야겠죠. 좀 넓거나 넓은 과정 속에 깊이가 있는 것도 보려고 할 텐데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노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습득 기술, 경험을 발견했는지. 핵심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지식을 얻었는가. 근데 그렇게 얻는 방법 중에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 독서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가지를 쓰라고 해요. 그 3가지 책의 내용이 어떻게 배우고 느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정말 이 학생이 역량이 있고 대학이라는 건 최상의 대학을 가지고 간다면 그 영역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거는 학생,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어떤 학교냐, 어떤 교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핵심 분야라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결론, 지식의 습득과 습득 기술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의 양과 질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학업 역량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1, 2, 3, 4, 5가 일반계 고등학교 평균 교육과정이라면 이 5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5를 뛰어넘은 무언가가 단순 1, 2, 3, 4, 5, 6이 아니라 1, 2, 3, 4, 5가 6이 합쳐진 7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어렵죠. 근데 그 접근의 영역의 아이를 선발하려고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조금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의 도전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는 지식의 질과 양, 지식 습득 기술, 경험을 학생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든 창의적 체험활동이든 전반적인 비교과의 모든 특색 사업이 잘 그물이 되어 쳐져 있을까? 그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이건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70% 일지망 선택권을 줘요. 올해로 15개 중에 14개 학교가 교과 특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과연 그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들어서 내가 그 교육과정에 맞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걸 보는 시야와 눈이 되게 필요한 거고, 앞으로 학운위 위원이든 학부모님든 그 부분에 학교에 계속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뼈대 생명이다. 그리고 풍성해야 되고 평균 일반고 이상의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걸 저희는 채우려고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1과 3을 충실하게 더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양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이제 질을 어떻게 물꿀 수 있는지의 경험치를 함께 학교도 성장시키고 나눠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연수는 그런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가볼게요. 그러면 지식의 양과 질을 다른 방식으로 겸용케 하는 그물 중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판을 좀 더 제가 쓴 표현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학교 A고등학교는 동아리 수가 50개예요. B고등학교는 동아리 수가 150개라고 해요. 당연히 헤엄칠 수 있는 트랙의 폭이 다르죠. 그 동아리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개인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열심히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주도적인 비중이 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봐야 돼요. 이제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건물이 이쁘다, 쟤는 교복도 있고 좀 약간 담배 피는 학생도 적은 것 같아. 막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 학교는 이런 특색과 교육과정, 동아리, 수상, 우리가 흔히 학생이 전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두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학교에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탑재해달라고. 하셔야 된다고. 저 고입 설명회 할 때 중3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그거 보시라고 얘기해야만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위학교의 방향은 이 지식 습득 능력과 기술 경험을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로 전공에 맞는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살펴보고 어떻게 선택해서 과목을 이수할지 고민해야 되고, 진로라는 영역에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 동아리는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맞는 동아리가 전공이 특수해요. 그러면 그 학교에 그 동아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동아리가 전에 있었는지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독서활동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 학교에 나 이런 거에서 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 수상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도 이거를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그렇게 디자인 학교를 선별하거나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쭉 뺐고요. 몇 장을 넘기시면 교과 성취도가 나옵니다. 이게 서울대 내용인데 지난주에 문민식 교감 선생님이 이쪽 부분을 설명하셔서 제가 교과 성취도 부분의 중요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뭘까? 결국은 교과 성적입니다. 전체 비중의 전 7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과목을 들어요. 1학년에 10과목이면 한 과목당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자까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500자가. 1500바이트라 그래요. 3바이트가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A4로 한 12포인트 정도 툭툭툭 치면 한 줄이 약 50자 나옵니다. 그럼 최대 몇 줄 쓸 수 있는 거죠? 10줄가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대. 그렇게 모든 학생은 선생님이 쓰면 과로사 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강요해서 다 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는 그냥 상위 30%만 쓸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학생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했다면 그 학생의 참여형 수업에 대한 수행평가나 발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을 기록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30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350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은 교사의 평가권의 영역입니다. 최대 500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한번 좀 볼게요. 전 학교 이렇게 성취도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A,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요. 서울대가 최근에 많이 계속 공개하고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학교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모두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이니까 산술적으로 1.2등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1등 순입니다. 딱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원점수가 쭉 나와 있고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조금 작게 해서, 예, 다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B 학생을 볼게요. 이 학생은 2등급이 2개예요. 그럼 산술적 1.4등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1.2, 1.4니까 너 1.4,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안 되죠, 상담을. 자, 한번 투영을 자세히 볼게요. 1등급 중에 이 학생이 2등급이 87인데 실제로 1등급은 89인데 1등급이잖아요.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크게 차이가 없는 2등급. 흔히 거의 1등급의 바로 밑에 2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을 좀 가시면 2학년 2학기 때 87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에요. 좀 내려가면 이 학생 몇 점 받았죠? 100점 받아서 1등급입니다. 점수 차가 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평균 표준 편차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62.72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흔히 연세대가 최근에는 아닌데 한 3년 전만 해도, 한 4년 전만 해도 지점수라는 걸로 교과 전형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 중에 5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해요. 서울에 이제 큰 규모 학교예요. 근데요, 전부 다 그 학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K고등학교입니다. 50점의 평균을 넘으면 선생님이 혼나요. 평균은 50점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 점수가 평균이 뭐 29, 30이 나와요. 근데 이 학생이 92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92에서 평균 30을 뺄게요. 얼마죠? 그러면 62점이죠. 그러면 그게 분자가 돼요. 분모는 여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7.3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분모가 17.3이고 위에가 60점이 넘으면 이게 Z점수 3점이 넘죠. 근데 여기서 Z점수는 마이너스 3에서 3점이 최대예요. 근데 그걸 다 더했을 때 1.9 정도 나오면 연세대 교과전형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만 관리한 학생 중에 아까 제가 500명이라고 했잖아요. 8명 정도가 연세대 교과전형에 붙어요. 그걸로만. 그래서 제가 그때 입학추정 왔을 때 한번 손 들고 물어봤죠. 솔직히 이렇게 일반고 안에 우수한 아이를 뽑기 위해 평균을 낮추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은 포기자 만드는 거 아니냐. 그 학생들은 뭔가 성취를 경험해야 되는데 전부 3, 40점만 맞는 정도가 다수가 발생하는 게 과연 교육적 정의가 맞느냐? 질문했어요. 약간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점수를 관리하는 학교 애들만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교육의 변칙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시작해요. 연세대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 학생의 등급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수의 비중을 할 때 살짝 들여다보면 이 학생의 점수 보세요. 100에서 62.7을 빼면 한 37, 8 나오죠. 17.3으로 나눠주게 되면 2가 넘죠. 2.23 나와요. 이 학생 볼게요. 87에서 62.7을 빼면 얼마 나오죠? 18에다가 7이니까 25점? 그래서 17.3으로 하게 되면 하면 1.5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 학생, 이게 수학 과목 같은 이 학생은 만약에 자연계다 그러면 월등히 이 학생이 자연계의 공대라든가 그런 흔히 말하는 수리를 따지는 곳에 갔을 때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차이도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가지고서 특별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단순한 등급 수치는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등급 중에서도 정말 1등으로 1등급 된 거하고 만 13명까지 1등급이라고 하면 13명으로 1등급 된 것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단 교과전형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교과전형은 그냥 등급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신은. 그러니까 종합전형 그것까지 보고 있다. 조금 올려주시면요. 참고를 보시면 교과 성취도 정량평가의 한계를 잠깐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지금 3학년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 범위와 맞물려 소인수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이 학생이 물리 전공인데 물리2를 하려는 애들이 20명이에요. 나 물리2 안 하고 갑자기 다른 거 지구과학 1을 들면 180명이에요. 그러면 180명이면 1등급이 한 7명 나오죠. 근데 갑자기 물리2 20명이면 1등급이 1명이에요. 그럼 이 학생 물리2 선택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물리를 전공하려면 물리2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1등급을 놓쳤어 얘가 3등에서 2등급 했잖아요. 그거를 낮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 20명을 선택한 그 소인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얘는 정말 전공을 배우려고 했구나. 근데 거기서 2등급 했어? 크게 1등급과 차이가 없어. 이렇게 인식해요. 오히려 더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할 거예요. 맨날 내신 등급 1등급.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모수, 분모의 모수만 따지는 경향은 많은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불균형, 지역 내 교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정해야 되지? 이 학생이 원하지 않았는데 학교 교육 과정이 빈약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애들을 어떻게 보정해 주지? 그걸 고민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한 영역이 뭐 있을까라고 살펴봐요. 그래서 그 혼자라도 노력한 게 있으면 이 학생은 한번 만나봐야지 결정하는 게 또 서울대의 매력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진짜 알짜배기가 있거든요. 그럼 너 와서 공부 제대로 해봐.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기회균형 선발이든 아니면 일반고 중에서도 힘든 과정의 교육 과정에서 얘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전부 다 면접을 해요. 모든 학생. 일반 전형은 그 2배수 정도로 해서 뽑은 다음에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도서벽지든 추천받은 학생은 다 만나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발견할 목적도 있다. 라는 생각 좀 들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지막 쪽 보면 등급 평균에 의존한 선출 방식. 이렇게 평균이에요. 1.2등급, 1.4등급이었잖아요. 학생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왜곡하지 않고 작은 단위, 6명 단위 신청한 과목이 한 학생이 있었죠. 6명이면 등급이 안 나와요. 학교에서 배워도. 13명 이하가 되면 등급이 안 나와요. 25명이면 4%가 한 명이죠. 그래서 25명이면 1등급이 한 명이에요. 14명이면 반올림에서 1등급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14명부터는 등급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오는 인원수들은 학교에서 정해야 돼요. 등급 산출할지 아니면 방점을 찍을지. 대부분 방점을 찍죠. 왜? 아무리 잘해도 2등급부터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성적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기록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생의 성장을 담는 바람직한 기재에 대한 고민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를 어떤 사실이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게 주관적이면 셀프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셀프 학생부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무의미한 단순 복사는 안 된다. 라고 계속 지금 왔고 상당 부분 그거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선생님이 바빴을 때 야, 네가 한번 좀 써봐. 내가 약간 고쳐볼게. 사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뭉뚱그른 표정이 제일 안 좋은 학생부 중에 하나예요. 구체성을 띄어야 되고 학생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겠죠. 구체적으로 쓰면. 이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객관적 사실, 구체성, 학생 개인의 특성. 약간 한번 표로 잠깐 해봤어요. 객관적 사실하고 개인적 특성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때 네 가지가 좀 작용이 돼요.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맥락적이라는 게 있어요. 글을 쭉 읽었는데 읽는 글 외에 이 학생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글 이면에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부를 만약에 20쪽이다. 다 읽어보면 그 학생의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저도 굉장히 정말 고3 부장할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만 한 800종부 정도 봐요. 쭉 보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가지들을 찾아보면 이 학생이 이 기록 외의 것이 느껴지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좀 있다는 거고요. 평가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은 생기부 교과서 혜택을 쓰면서 평가를 해요.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임, 매우 인상적임. 하여튼 몇가 평가적 진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걸로 마감이 되거든요. 조금 이제 내려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 표는 별표 치고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 영역별 평가 객관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걸 참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희가 학적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건 500자인데 대부분 이거는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으면 마이너스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용어를 보면 무단이라는 거 있죠. 지금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무단결석, 무단지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각이 한 번이에요. 무단지각이. 대부분 늦잠도 무단지각입니다. 늦잠도. 1회 정도 되면 한 그랬거니 그래요. 근데 갑자기 6회 딱 써 있어요. 근데 뒤에 기고란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2학년이 됐어요. 무단결석 2회. 갑자기 입학사정관 고민되겠죠. 이거 뭐지? 이 학생의 불성실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딱 처음에 나오잖아요. 생기부에. 그걸 가지고 가는 마이너스 점을 받는 요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유교적 성향이 강한 우리 권에서 가지고 있는 성실성의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학적사항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든 전학 여부든 출결사항까지 포함해서 출결사항 요 요소는 그런 걸 보여준 요소예요. 근데 전학을 몇 번 갔다. 한 번 갔다. 그게 그 결정적 요인은 아니에요. 다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전학을 2번이나 갔어. 근데 대학에서 볼 때 왜 그럴까 궁금한데 써있지 않아. 그때는 그런 사유가 자소서가 현재 존재한다면 살짝 그 부분에 설명을 넣어도 돼요. 그게 특별하게 나쁜 사유가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적 부분입니다. 수상 경력으로 가보면 수상명은 100자인데 참여 대상 인원을 25자까지 써게 돼요. 여기가 이제 학업 역량을 하게 되는데 3학년은 이번에 수상 기록이 다 가는데 2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1개만 가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고3이 되시면 2학년이 너 어떤 상이 너한테 의미 있었니?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상이 30개가 있다고 해요. 그 학교에. 그럼 나는 내 진로 전공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수상을 받는 게 좋을지도 학생이 선택해야 돼. 비중을 둬야 돼요. 그렇게 됐죠? 상을 받았어요. 하나는 최우상이고 하나는 장려상이에요. 최우상은 전공과 관련 없는데 장려상은 전공과 관련이 있어요. 또 고민하겠죠. 그래서 무작 많은 선택을 요구해요. 근데 최우상이냐 장려상이냐가 그렇게 비중 있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공부에 더 적합한 것을 상이라도 받았다면 선택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나 더 던집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취득사항인데 명칭 또는 종류가 100자고 있어요. 그런데 전공 적합성에 보는데 자격증이 경상계열, 경제계열하고 IT 계열 외에는 별로 자격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하게 되면 아직까지 21년까지 있는 게 뭐 있냐면 경제계통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한국경제신문과 우리 매일경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경제력 이해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입력이 돼요. 나머지는 조금 뭐 회계 같은 것의 전문 자격증 또는 뭐 리눅스라든 컴퓨터 활용 능력이든 좀 약간 IT 계열과 관련된 것이 자격증이 존재해요. 대다수 학생은 이게 없겠죠. 근데 만약 중3인데 얘는 분명히 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그리고 좀 공부한 것도 있어. 근데 이게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마이너스 효과는 없겠죠. 당연히 플러스 효과는 있는 겁니다. 왜? 그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졌음을 입증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학생이라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주에 양면 복사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의 종류. 생각보다 부모님이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생활기록부 기재유형 부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유. 희망사유 200자인데요. 요게 3학년만 가고 내년부터 진로 희망사유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의사. 왜 그랬지? 거기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많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똑같은 의사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관련 연구원, 3학년 때 의사 이래도 좋은지 둘 다 좋습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대학은. 이 학생이 여기 와서 정말 의대를 다녀 성공한 학생인지에 대한 역량을 보는 거지 1학년부터 맞췄니? 안 맞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변화되었었던 선택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중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1학년부터 온리 딱 한 방향만 갈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이제 창체인데요.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어요. 자수를 보세요. 이게 500자, 이게 얼마 전까지 1000자였던 게 500자로 줄죠. 진로활동 현재 지금 700자입니다. 1000자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자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걸로 딱 채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영역은 아쉽게도 학생이 집어넣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학교 중에서 학급 담임, 그리고 학년, 학교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500자가.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볼 때 뚝 보면 자율활동부터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행사명이 나열되어 있고 애가 열심히 참여함. 그 세 줄 적혀 있잖아요. 그것만 적혀 있으면 아직 이 학교는 생활기록부 디자인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왜? 자율활동까지 신경 쓰는 학교라면 다른 건 더 잘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개인의 특성이 들어가려면 지금 일종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에요. 이 학생 1인 1력 주기. 딱 20명. 너는 쓰레기통 비우기. 너는 칠판 닦기. 1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해. 내가 너 관찰하고 잘 기록해 줄게.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칠판을 지우개를 털고 와서 닦았다는 기록을 남겨주면 이건 인성 부분이든 성실성 부분이 인정이 받죠. 그런 거 담임이 2개 또는 3개 정도만 1년 중에 해주면 정말 저는 진로 진학이 생구 측면에서 바라보면 엑셀런트 교사예요. 저희 이제 그런 사례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것들, 그런 연수를 좀 학교로도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부분이 있고, 학년도 학년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해서, 우리 1학년은 1년 동안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가지고 2쪽짜리 에세이 쓰기를 한다. 에세이란 논리적 글쓰기인데 이런 거야. 우린 대회를 할 거야. 학년 대회야. 이건 자율활동에 입력해. 언제까지 쓰게 되면 선생님들이 같이 심사평가해서 기록해 줄게. 그럼 그 학생의 독서활동에 글 쓴 기록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3가지만 만들어주면 500자는 가볍게 찹니다. 그리고 학생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독서활동에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다면 정말 중요한 책 3권을 정말 읽어서 자율활동에 깔끔하게 3줄 정도 기록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좋은 책은 우리 서울대 독서활동처럼 그런 데 쓸 수도 있겠고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저희가 교육청, 학교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근데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학생의 역량입니다. 여기 500자는요. 그래서 전공적합성 인성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가, 이 학교는 내가 원하는 전공 동아리가 있네?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에 따라 동아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전공에 따라.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는 학교를 보면 강사를 채용해서라도 동아리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선생님 경우에는 열심히 안 되는 선생님이 2개의 동아리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전공의 동아리가 있네. 난 여기 가서 깊게 한번 동아리를 헤엄쳐야지. 이런 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도 봐셔야 되고 아니면 몇 명 애들이 아니면 3-4명이 모아서 어떤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2학년 때. 이 동아리 좀 만들어주세요. 지도교사가 반드시 정규 동아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도 해요. 아니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을 설득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식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동아리 하면서 그냥 우리 모여서 얘기하기 했지 이거가 아니라
활동이 구체적이게 되고 조금 더 심화로 간다면 글쓰기든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전시든 발표 표현을 하든가 구체적인 활동과 어떤 연구 형태가 일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설계할 수 있게끔 동아리를 1년 중에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라 지금 1학기 거의 안 했을 거잖아요. 동아리 하는 애들 아주 연구하죠. 그래서 어떤 교구든 자 우리 온라인 토론이라는 걸 해보자. 그걸 해요. 주제를 그걸면 기록할 수 있죠. 아 이런 상황에 온라인 토론으로 해서 무언가를 했구나. 1학기는 한 거잖아요. 그럼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좀 약간 약화돼서 활동이 된다 그러면 주제 활동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 이걸 가지고 캠페인 한번 가보고 캠페인을 통해 나타난 설문조사들을 모아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결론 내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동아리 영역이에요. 봉사활동입니다. 2020학년도 3학년만 500자고요. 이제 봉사활동은 사실 이제 기록을 안 하게 돼요. 단 시간 수는 가요. 그리고 뭘 했는지는 가요. 동아리 특기사항이라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적어주는 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특히 2학년부터. 그러면 쭉 보시면 시간 수가 어떤 아이는 이제 많은 어머니 물어보셔요. 부모님들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학년당 20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3학년을 다 하면 60시간.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적게 본대요. 한 4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보겠다. 2학년까지. 그러면 좀 더 봉사활동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수는 뭐예요? 그러면 거의 100시간 정도 봅니다. 100시간 정도. 그러면 한 학년에 35시간 정도를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못하니까 1, 2학년 때 40시간 또는 45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봉사활동을 많이 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인데 얘는 사회복지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걔는 3페이지가 봉사활동이에요. 382시간.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놀랍다고 인정할까요? 의심할까요? 의심합니다. 얘는 봉사만 했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보면 이 시간에 학생이 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게 나와요. 몇 년 전만 해도 부모가 대타 뛴 것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듣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실제로 아주 우수한 대학도 그래서 오히려 봉사활동을 많이 쓰려고 하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갔다 그럼 150시간 전후. 제 생각은 요즘 그 비중이 떨어져서 100시간 언저리 왔다 갔다 정도 하면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고 균형이 깼다. 저는 그 정도가 적합하지 않는가. 근데 그 150시 이상 하면 많은 주말을 거기에 가서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세종시에서는 캠공도 듣고 뭐 하는데 시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시간 빼기도 어려워요. 제 아이도 딱 보니까 1학년 때 38시간 한 거예요.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 딱 근데 지금 더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야, 그냥 너무 여기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적거나 많거나가 그래도 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하고 있는 좀 중심 대학이라면 그 정도는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본 수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진로활동입니다. 700자. 세종시 교육청의 장점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를 들으면 여기에 입력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 제 아이의 한 기록 하나 보여주는데요. 제 아이는 캠퍼스형 2를 1학년 때 3개를 들었어요. 진로에 그거밖에 없어요. 3개만. 근데 저는 읽어보고 만족했거든요. 이 정도의 진로 영역은 없겠다. 다른 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150자 기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보내고 내부 결제 받고 입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3개씩 들을 필요는 없지만 1개 내지 2개 정도를 적절하게 넣고 학교의 진로 캠프 같은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활동에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균형이 있겠다.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 세부 능력 과목별 500자입니다. 자, 10과목이면 5,000자입니다. 그러면 10과목씩 5학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25,000자입니다. 그걸 다 써준 학교의 생기부를 출력하면 거의 29쪽, 30쪽 나옵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겠죠. 거기에 아주 그냥 전력을 다하겠죠. 그런데 이 500자 중에 개인별 또 세부 능력이라 500자, 중학교는 통으로 1000자를 써요.
그럼 저희 고등학교의 기준 잡으면 학업 역량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계속 강조하지만 전체 생활기록부 70% 이상은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등급, 지원학과 관련 교과 등급. 사회학과를 가요. 그럼 당연히 전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주로 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외국어예요. 그러면 영어, 외국어 성적을 1차로 보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언어니까 국어를 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확인해서 봐요. 근데 만약 경제학과 같은 데 가면 수학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경제학과 과목 외에 그 다음에 사회과 과목보다 저는 수학 과목을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 전공에 따라서 과목의 중점 그룹군이 다를 수 있죠. 이제 그거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거 자세히 봅니다. 성적 향상도 논란이 좀 있긴 한데 1학년의 성적보다 조금씩 올라가면 가장 이쁘긴 해요. 근데 그런 학생을 다 뒤져보면 10% 미만입니다. 자녀 성적 보세요. 1학년이 5.0, 2학년이 3.0, 3학년 때 2.5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1학년 때 1.5였다가 2학년 때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게 슬럼프를 겪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생이 2등급으로 시작했게 2.3, 2.7이었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때 갑자기 3.0을 맞은 거예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2.3이 되더니 3학년 때 1.8이 됐다. 그럼 이 학생이 생각이 되겠죠. 이 3.0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겠죠. 그 학생이 슬럼프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자소서에 쓰기 딱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지? 그게 이제 멋있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원래 그런 거 입증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전략인데 승분이 보면 그게 종합의견에 대부분 선생님이 써줍니다. 그런 거 써주겠죠. 이 학생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뭐 때문에 막 해서 게임에 빠졌다든 어떻게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연애 사업에 바빴다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가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 1.8, 1.6 2학년 때, 1.4, 3학년 때 2.8 1학기 때 타격이 크죠. 3학년 1학기가 1년치보다 높잖아요, 비율이. 근데 이 학생이 딱 떨어져서 무조건 하는데 평균을 다 따져보면 전체에 보면 한 2.0이 좀 안 돼. 1.9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그리 불리하다고만 딱 자를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등급의 산수치는 그렇지만 3학년 때 기록이나 내용의 활동을 보면 보완할 점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생님, 학부모, 자녀의 눈도 있어야 돼요. 단순 등급은 그렇지만. 그렇죠? 올라가는 향상도. 3학년의 비중은 떨어지지만 1, 2학년과 가지고 있는 교과서 획득의 내용과 3학년 교과서 획득의 전공의 장점이 있다면 그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하나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학종은. 그런 생각에 각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시면 그래서 독서활동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방과학도 이제 기록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니까 특별히 교과학습 발달상 세특이 중요해집니다. 호기심 중요합니다. 재능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를 풍성하게 하려면 이제 선생님의 몫이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수업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낮으면 수업에 심화성이 없는 거예요. 성취 기준이 높아요. 그럼 그걸 달성하면 심화적인 요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루브릭 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하고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가 그냥 신문 만들기 막 이래요. 근데 어떨 때는 깊이 있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성취 기준이 높은 성취 기준과 높은 수행평가가 있는데 전체 내가 듣는 수강생 중에 5명이 이걸 쫓아와요. 그럼 5명은 500자가 튼튼하게 써줘야 되죠. 그럼 다 못 쫓아오겠죠. 못 쫓아오는 것만큼 써주는 양은 작아지거나 질이 좀 낮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일반고 학생의 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다 구현해야 되니까. 편차가 넓은 학생들을. 근데 만약에 특목고 같은 데 보면 비슷한 균이 집다니까 성취 기준이 높아요. 수행평가 수준이 높아요. 교과 스트의 질도 높겠죠. 왜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뽑힐까?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학생이,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일반고 학생의 역량이 높은 애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 수가 만약에 100명 중에 3명이다. 이제 저희는 100명 중에 10명을 만들고 또 그 학생을 위한 또 선생님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수업 디자인을 하고 성취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500자짜리 평가 기록도 수준 있게 나올 수 있는 샘플이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당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느낀 건 뭐냐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00자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독서활동인데요. 독서활동은 전공적 값을 인성 보는데 이건 학생의 역량이에요. 제가 세종의 관내에 이제 좀 우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생기부를 가져오면 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제가 기록하면 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딱 진단, 미안하지만 최상이니까 최상위 대학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다면 독서활동입니다. 마지막 2학년 말에 왔어. 2학년 말에 왔으니 새로운 걸 막 설계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전공에 맞는 것에 대한 풍성함의 독서활동으로 스스로 성장한 깊이를 보여준 전략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확정을 한다면. 근데 최저학력도 있고 정시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학종을 반드시 학교에 추천을 받을 대상이라면 지금부터 약 한 5, 6개월 동안 그런 독서활동에 대한 깊이와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을 짜서 교과에 독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담임이 기록한다면 하는 방법도 있고 자소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독서 기록은 1년에 몇 권 들어가면 적합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게 좋은가요? 정말 읽은 거 하는 것만 좋은 건가요? 읽은 것만 하면 좋은 게 많은데 5권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전체 과목이 10과목이고 담임선생님도 줄 수 있는데 쓰여있는 게 5개예요. 5개 읽었다고. 그럼 이해는 안 되죠. 그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 과목당 2개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10과목이면 2개씩 들어가면 몇 개죠? 20개의 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이 1년에 20개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10권 정도, 8권 소화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줄거리 익히거나 좀 내용에서 하고 심지어는 학종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데 어떤 학교에서 학생을 보면 쭉 봤더니 책이 150권이에요. 실제로 서울대가 분석했어요. 전체 평균의 독서 권수가 뭐냐 그랬더니 100권 넘어요. 이게 사실일까? 그게 쓴 거 1, 2, 3학년까지 하니까 그러면 한 학년당 한 30권 남짓 정도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 정도가 좀 버겁더라도 20권 정도 기준으로 가면 부족하지 않을 수입니다. 단 그 중에 대신 물어봐요. 면접에서. 특이한 걸 읽었네? 이거 한번 딱 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얘기해보고 느낀 점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책 표지는 본 것 같은데 딱 그런 순간 그 학생은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기록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도 못한다 그러면 의심받아요. 근데 그런 애가 몇 번 추천받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학교가 의심받아요. 그 대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어쩌면 얘는 선배면서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선구자예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기준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과별로. 근데 내가 어학을 하는데 기술가정책 읽기 어렵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권 정도 읽었다고 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내 전공도 아니고 멀어요. 근데 빈칸 넣기 싫어서 한 권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단, 그러나 자기 전공이면 좀 풍성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행동 특성과 종합은 500자인데요. 3학년 건 안 들어갑니다. 종합은 3학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500자, 500자입니다. 지금 자소서가 올해부터 내년도 더 줄겠죠. 자소서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자소서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2년 지나면 거의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소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니? 이거예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앙숙이 되면 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교사 추천 성격이고 두 선생님의 의견을 보고 저희가 이 학생의 모습을 읽는 거예요. 아까 맥락적으로 읽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성이 나쁜 평가받으면 되게 곤란합니다. 제가 실화인데 지난번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서 썼는데 이 학생이 이제 카이스트를 간 거예요. 근데 딱 평가해보면 진짜 추천서에 한 줄이 있었대요. 매우 지적으로 똑똑하나 싸가지 없음. 딱 쓴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느끼긴 했대요. 입학사정관도. 추천서를 보니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학교가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 전화해서 감사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즘의 흐름은 혼자 똑똑한 아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똑똑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을 보기 되게 노력해요. 인성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함께 모든 별로 협력해 봤느냐, 그 같이 결과를 뽑아내 봤느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의 기록이 그런 뉘앙스인데 직접적으로 생기면 못 쓰니 그냥 추천서에다 딱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추천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서 여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고 사례하고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포인트 1이라고 제가 했는데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이게 가장 중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할 때 학생부에서 보려는 내용의 핵심은 지원한 학생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무엇인가 더 알아본 경험이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 딱 보고 끝냈다. 그게 학종형은 아닌 거죠. 그 학생은 내신 열심히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는 거 가면 돼요. 1.2등급만 받으면 경희대 한양대는 붙어요. 그 등급만 나와도. 그렇게 가면 돼요. 아니면 조금 낮으면 최저학력이 있잖아요. 교과 전형에 최저학력을 활용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거점대 교과 전형, 충남대 같은 경우에 그 수능 최저 같은 게 비중이 큰 거예요. 거기를 맞추면 상당부 붙을 수 있어요. 수능 최저가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학종형이 아니야. 이런 거 다 복잡해서 못해. 그냥 단순하게 배운 거 지식하고 시험 보고 그냥 수능 볼게. 그러면 학생부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 아니면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딱 정해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학종 아니면 그게 딱 정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진학지도 효율성은 얘가 빨리 2학년쯤 됐을 때 그걸 정확히 구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닌 학생을 너 다 해야 돼. 끌고 가서 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선택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이 1학년 말 시점 같아요. 딱 해서 보면. 그래서 저기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슷한 점수가 2명 중 1명을 뽑아야 한다면 별 차이가 없으면 누가 더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 혼자 문제를 해결해볼 노력이 뭐지? 협동과 소통의 실력을 키운 경험이 있어? 라는 게 더 가산점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 생기부 출력하면 협동, 협력, 나눔 이런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쭉 봤더니 한 개도 없다. 그럼 고민하셔야죠. 학종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얼핏 들을 수 있어요. 쭉 보시게 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항목의 맥락이 이 기록 유무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 현재까지 본다면 팁을 주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에 실력을 키운 경험의 기록. 이게 자소서 1번입니다. 이게. 1번 내용이 모든 평가는 첫 장에서 딱 읽는 순간 벌써 70% 결정돼요. 1번을 보면 얘? 뭐가 있네? 딱 넘기게 돼요. 딱 보고 그렇게 돼요. 수많은 서류를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과 성적 및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수업을 통해 학업 역량이 두려워진 항목은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자, 기본 집회 2, 3학년이 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건 등급뿐만 아니라 교과 세특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1학년 때 기록이나 2학년 때 기록이나 3학년 때 기록이나 다 얕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용의 깊이성이 읽혀져야죠. 당연히 성장 과정과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록을 담는 겁니다. 제가 쓴 겁니다. 조금만 올려주시면, 예. 제가 자연계 한국사입니다. 당연히 공부 안 하겠죠. 수능 교과목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근무했던 학교가 서울에서 여고였기 때문에 여학생 자연계 2반입니다. 딱 8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는 나가서 1학기 때는 요약해서 발표를 시켰고 2학기 때는 1인 1 박물관 또는 기념관 탐방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탐방은 방학 때가 있어요. 미리 알려줘서 여름방학 때 갔다 온 거예요. 이 학생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 생기부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한국사 이해의 중요 핵심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력이 우수함. 제가 수업을 인과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저는 막 임진왜란 1592년, 갑순정 1884 다 외워요. 지금도.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하면 이모군란 188이지 왜 그랬을까 인과관계를 따져요.
그러면 약간 시간의 학문답게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력이 좀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는 이제 교과 목표였기 때문에 좋고, 한국사 수행평가 1인 1박물관 탐방보고서 및 발표를 통해 비행의 꿈, 항공대 항공우주박물관의 특징, 탐방하게 된 이유, 교육학적으로 활용할 방법, 느낀 점 발표를 통해 그분들에게 항공우주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역할을 하였음. 얘 발표를 보고 제가 거기서 노트북을 직접 친 거예요. 그렇게 치지 않으면 기록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머리를 짜야 돼. 얘가 뭐 했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평가는 직접 교사가 얘가 발표를 할 때 쳐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3개잖아요. 3개를 치면 3개가 합산해서 한 파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조사만 다듬고 하면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결정이 이거예요. 특히 얘가 발표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나만의 항공사를 만들 정도 항공용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스트로프를 이용해서 항공기지 있잖아요. 그걸 만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공우주박물관을 2번이나 간 거예요. 얘가. 갔다 오고 세밀하게 탐방한 내용을 정리해서 너무 몰입성이 높은 학생을 발견하겠다고 썼어요. 이 학생 항공대 갔어요. 내신 등급은 3.2등급입니다. 거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다른 데도 묻어놨겠죠. 항공에 대한 게 여러 개 묻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물어봤던 거로 기억되고, 얘는 그거에 대한 꿈과 열정이 확실히 피력된 것 같아요. 야, 이건 좋은 사례다. 근데 한국사에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매개체가 된 거잖아요. 조금 뿌듯했어요. 그리고 80명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80명 다 써줬겠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오는데 걔가 80명 중에 내신 성적 80등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 생기부를 쏘니 또 이런 거 할 때 자꾸 생기부에 기록된 게 기록이 2개밖에 없어요. 2과목밖에. 근데 제 과목이 내용이 제일 많고 한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안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게 소중하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거 다 써준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좀 내려가시면 교내 수상 실적이 있는데 핵심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수상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학종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서 학생이 성장한 내용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수상학까지 내가 노력한 거죠. 제가 다녔던 학교 사회과 토론대회가 되게 유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약 한 달 동안 토론만 하고 세다 토론을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전체 대회를 해요. 그러면 1학기 때 경험하고 얘가 대회에 나가게 되면 몇 차례 토론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자료를 모으고 발표 준비를 하고 찬성론자, 반대론자 입장하면서 배우거든요. 기록이 길어요. 그 탐구한 거 쫙 쓰면 그 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00자를 너무 가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개월 동안에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꽤 기간도 되었고 몰입도 된 거예요. 근데 순간 한 2주 했어요. 근데 깊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얘가 학교도 보면 활동 기록 중에 얼만큼 기간이 걸렸지? 이건 얼만큼 기간이 걸려서 한 걸까? 라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보신다면 그 과정의 모습이 있다.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로 희망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학과로 진로 희망사항에 기록된 학생이 사범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점에서 사범대에 택한 동기와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범대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 역량만 평가할 수 있으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잘 됩니다. 공대에 지원한 학생이 100일장 수상 경력이나 글쓰기 역량이 확인되면 평가에 도움 주는 거 맞습니다. 우리 과목 중에 시창작 과목이 있어요. 캠공에. 이해도 비슷한 걸 해요. 자연계 학생 그거 하면 저는 플러스 알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을 가진 공대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걸 한 애가 없어요. 자연계 애들이. 근데 그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요즘은 자연계래도 인문학적인 창의적 유연성이 되게 요구되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봤다는 게 자소서도 되지만 생활기록부 자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다. 라는 생각을 하나 잠깐 팁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 한번 추구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금 무은 거긴 한데 진로탐구. 융합 프로젝트반 12시간에 참여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메르스가 유행할 때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잖아요. 적용될 것 같아서 이사를 가져왔어요. 대주제를 정하고 이때 인문 학생 10명, 자연계학 8명, 18명이 이런 반을 했어요. 당시 이게 한 5년 전 얘기, 6년 전 얘기인데 당시 인문계 자연계 방과학교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명이 딱 해서 메르스가 대주제인데 이 학생은 바이러스의 치료법이 소주제예요. 학생 개인 주제예요. 그래서 메르스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바이러스 연구, 약품 개발, 임상실험의 3단계 과정을 거쳐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이러스 치료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들으면서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메르스 현상을 정치, 역사, 언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팀원들의 주제 발표를 듣고 지식의 융합의 필요성을 경험함.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과 언론 보도에 관한 발표를 듣고 메르스의 확산에 대한 대응 방식을 생명과학의 관점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신속성,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통계의 확진자도 공개하고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방역체계 우수성을 보여준 요소가 됐잖아요.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연상도 되는 거예요. 성장한 우리의 모습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기록을 좀 줄여가지고 3학년 때 자율활동으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애들 묶어서. 그럼 자율활동이 매우 좋아지겠다. 학교에서 교육계획서에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문자연계 모여서 너희 할 사람 해서 묶어서 4학년 특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수업한 다음에 기록해주면 굉장히 융합적이겠죠. 근데 이런 게 하나 들어가게 주면 다영이 여기는 협력이 있는 거고요. 상호 문익과 교차되는 요소의 내용들을 듣고 소화하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학교장님하고 3학년 부장님한테 이 사례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고민해보고 되도록이면 단순 복사가 많은 자율활동에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독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서 능력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업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만약에 최상위대 원한다면 독서 능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알고 싶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억지로 수행평가의 책이니까 읽었다.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고 공부라는 것은 결국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 주제를 파악해 지식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과정이다. 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텍스트란 해석이에요. 대부분 독서 그러면 묶어진 책을 생각하십니다. 독서는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영자 신문 텍스트 독서입니다. 하다 보니까 논문으로 된 파일 텍스트입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고를 벗어난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그 텍스트에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논문급의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역량 있는 학종 요소라고 하면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도 제공돼야 되고 가정 환경에서도 접할 수 있게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작은 낮은 수준의 영역에서의 것들만 보게 되거나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두꺼운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짧은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텍스트예요. 그런 것들을 활동 내용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학생 건데 이게 연구 탐구 보고서 반이라는 게 전에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스웨덴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갑자기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쁜 경험이 아니잖아요.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인 거예요. 이 학생이 그걸 활용했고요. 스웨덴의 지속가능 도시 모델과 한국에서 적용 방향에 관한 연구, 발매와 스톡홀름의 지속가능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 북유럽권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도시 설계들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관련된 보고서를 찾아서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한국 도시의 바람직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가로치고 영문 원자료죠. 당연히 이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번역본이 없겠죠. 얘가 영문 원자료를 찾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된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참고 문헌을 달았거든요. 23개를 달았어요. 그 중에 영문이 18개예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관련된 서적이었던 거고요. 참고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함. 특히 선행 연구 외에 연구자인 본인이 스웨덴 거주 시기 찍은 사진과 웹사이트에 관련 영문 자료, 보고서를 직접 찾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현재 한국의 도시개발 방향에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뛰어난 연구 보고서임. 딱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 학생
내신 성적이 1.64입니다. 우리가 일반고에서 완전 탑4는 아니죠. 예,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특기자인 하스 전형이 붙었어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2.0도 붙어요. 일반고도 붙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타났겠죠. 그 입증 몰입이든 얘가 가진 지적 호기심이든 자기 영역 관심이든 깊게 투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도 박수 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니? 이 학생의 추천서를 제가 적었거든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적었는지. 결국 그 당시 집중탐구 1인 1연구 연구보고서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장려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대회가 있어서 스웨덴의 지속가능 도시 모델과 한국에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걸로 가서 최우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이 한 개밖에 안 낸다면 이 상을 내겠죠. 이 학생은 한 학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좀 내려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록 예시 보겠습니다. 고3 동아리라고 했어요. 고2 동아리가 아닙니다. 고3 동아리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기 위해 동아리를 만듦. 영화 인사이드 아임 댄싱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정책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봄. 다큐, 세상의 모든 다큐, 다문화 사회 공존을 보고 주류 문화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비주류 세상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다문화의 공존의 조건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함. 에세이 짧은 논문입니다. 저 4쪽 이상 안 받아요. 3학년이 그렇게 깊이 쓸 수도 없어요. 논리적 글쓰기 훈련하는 건데 자신의 입장에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타인에게 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고3 동아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 학생, 저희 당시 학생은 전공별로 동아리 분류가 2학년 말에 다 됐었어요. 얘네들은 주로 사회학 전공 애들이에요. 그래서 묶어져 있어서 그 사회학 전공 애들이 그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1학기 말쯤에 자기가 이걸 하고 나는 것들을 3쪽 또는 많으면 4쪽 이하로 내면 그걸 바탕으로 써준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좋겠죠. 저희가 학종에 좀 더 역량과 경쟁을 키우면 3학년 1학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가 내신 어느 정도 나오지 뭐 전공할까 고민 시기라면 1학년 1학기 끝나는 순간 학종 대비가 본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1학년 1학기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캠공을 활용하시면 돼요. 1학년 1학기는.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해야 2년입니다. 2년 정도 승부하지 않고 학종을 모두 하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경쟁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1년 반하고 쉽지 않아요. 3학년 1학기를 자율활동, 자동봉진한 창체, 교과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설계 능력이 오늘 강의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이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3학년 건 거의 안 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보시면 이 학생 동아리입니다. 이제는 1학년, 2학년 포함해서 동아리 반장으로서 한 해 동안 동아리의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축제 정시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여 성공리에 마침 파티와 웨딩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를 그려 발표하여 호평을 받음. 사실이죠. 패션쇼의 전체 감독과 조명을 담당했고 서양 근대사회 로코코 시대의 복식사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양 복식사에 대한 관심과 전문 지식이 늘어나 의상의료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로 영역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활동을 하였음. 우선 학생 잘 썼나요? 이때 지도교사가 접니다. 저 역사인데 제가 의료의상 동아리를 지도해요. 이해 안 되시죠? 사실은 여학생이라 생활과학 전공을 전략을 했어요. 의료의상, 아동가족, 주거환경이 저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보고했어요. 그래서 2.9등급이 합격해요. 잘 보시면 어머니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의료의상이 이 당시 18명이었어요. 동아리가. 그래서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맡아줬고 운영한 다음에 3학년 당시 6명이었는데 6명이 제일 성적이 안 좋은 내신 등급이 4.4였어요. 그 6명이 가천대까지 다 갔습니다. 합격이.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4등급 초반까지 그 내용의 학업 역량에 볼 수 있는 부분과 계열 적합성이든 전공 적합성이 있으면 해볼 수 있다 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쭉 보면. 근데 오자 붙으면 진짜 못 붙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무리 4년제 대학 괜찮은데 5등급대가 붙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수능 열심히 해서 최저학력에 도달시키든가 뭐 그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아요.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저희 고대 세종 캠퍼스에 적성고사가 있거든요. 3등급 하나만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한 평균치가 자연계는 4등급이 조금 넘고 인문계는 3등급 초반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낮은 과를 쓰면 3등급 하나나 그거 받으면 붙어요. 뭐 그런 전략을 쓰든가 뭔가 고민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문학 탐구 보고서 하나 더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문제, 서울 지역 학생운동의 조직과 성격, 독일 정치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정치 용어 정치 참여.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무슨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이 학생 대학 가서 운동했습니다.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보고 역사하니까 정치의식 좀 가지라고. 좋은 학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경우인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팠어요. 인정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성과 예체능입니다. 진로와 연관시켜 남을 배려하고 협동할 수 있는지, 모든 별 연구활동 등에서 개인 성과를 중시한 학생인지 이걸 좀 세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미술과 음악 중에 미흡이 있으면 좀 유심히 봐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협업 경험들이 중요한 곳이다. 서류평가 자소서 핵심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 내용이 혼자 잘 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자 입장에서 의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를 보세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계기, 과정, 결과, 느낀 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계기, 과정, 결과, 느낀 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어떤 주제가 딱 나와. 아까 사회과 토론대회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기, 과정, 결과, 느낀 점을 쫙 500자로 쓰면 자소서 한 달락입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딱 좀 이따 알겠지만 이렇게 딱 활동 입시 목표 만난 다음에 2학년 말에 너 의미 있는 것 가지고 저 단계에 맞춰서 500자를 적어. 딱 그러면 그 10개만 적어 놓으면 자소서는 끝납니다. 왜? 대학교에 4번까지 자소서가 돼도 500자 10개가 안 넘어요. 배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핵심 뭐냐면 9월 달에 자소서 시간을 대폭 줄였다. 그리고 수능 공부 열심히 시켰다. 그것도 전략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애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되죠. 2학년 말쯤에. 그게 나중에 3만 가서 하게 되면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있을 수 있다. 스토리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는 에피소드라면 더욱 좋겠지만 평범한 활동이라도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원학과 관련된 심화활동, 동아리활동, 관련 과목의 성적 한번 검토해 보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미 있게 스토리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짓은 아니고 진솔한 자신의 성장 과정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좀 더 올려주십시오. 자, 좀 이제 하나 사례를 볼게요. 제가 요거는 왜 넣었냐면 앞으로 자녀의 전공이 외국어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넣은 거예요. 자, 외국어예요? 나 불어 전공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불어 불문이면 당연히 과목 중에 불어 불문을 배워야죠. 캠퍼스용 공동 1에 불어 불문 1과 2도 있다면 배워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외국어 전공별 전공학습, 이 캠공 1 또는 2입니다. 요걸 하고 전공 나라별 주화문화원, 이게 참 서울이 부러운 거예요. 모든 문화원들은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근데 충남대 어학 쪽은 꽤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그쪽과 연결해서 자료를 받거나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가져본 경험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한다면 이거와 관련된 조금 텍스트, 심화 텍스트까지 포함한 것, 그것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 같은 게 연계되면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알아보시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공학습 후에 주제별 맞춰 연구보고서 하나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단순 어학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뭔가 나오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학생이 조금 순위는 역량이 있는 학교를 간다 그러면
델프가 이제 불어 시험인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됐다. 1학년부터 준비됐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해서 높은 수준이면 특기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수준이면 여러 활동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하도 많이 붙여봐서 이 정도 설계면 일반고에서 하는 애가 없어요. 별로. 외고 외에 이 정도만 하면 경쟁력은 무궁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반들을 제가 있던 회사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트랙을 하나 찾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문사회 논문학습반. 논문이라는 말은 이제 못 쓰니까 보고서가 되겠죠. 개인별 관심 주제 맡은 자기 연구 보고서 있으면 좋겠고, 캠공2 같은 경우라든가 원을 통해서 24시간 선택학습을 권장하고요. 인문학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책과 더불어 공부했으면 좋겠고, 지금 별로 없지만 대학에 연결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서 했던 시민대학이 있었어요. 저희 성인 광자인데 저희 고등학생 7명이 가요. 그래서 대박 성공을 해요. 혹시나 있는데 갑자기 뭐 SBS 주간에 무슨 뭐 이런 주제 같은 강연이 있다. 그 찾아갈 수 있는 선택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스터디나 동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이제 학교에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2학년 말에 학생들이 이렇게 종합전형이 정리된 거예요. 교육학에서 교대나 사대갈 애들이 10명으로 저희는 벌써 뽑아냈어요. 그 학교 270명 중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5월달 넘어가자마자 4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면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장 가시면 이게 저희가 했던 면접지입니다. 이거 부모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넣어드린 거예요. 인성, 이 학생이 생기부를 보고 쫙 본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 관한 질문을 4가지를 적은 겁니다. 보시죠. 밑에 가면 학업 노력 있죠. 이 학생 생기부에서 학업 노력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물어보고 싶은 말을 7개를 쭉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영어 교육이니까 영어 관련한 전공 접근성 면에서 쭉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7개. 그만 2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을 앉혀놓고 30분 동안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20개 중에 우수한 애가 18개 정도 답합니다. 근데 20개 중에 10개도 답 못한 애가 있어요. 그 물고 나갑니다. 나 왜 학종 안 할래요? 물고 나가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18개 정도 맞힌 애가 뭐라고 앉아서 선생님 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래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면접들은 확인 면접이라고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건지 그거를 진위를 가리보고 얘가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 얼만큼 느끼고 성장했는지를 확인해보는 면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지금 고3이시면 생기부를 추적해 보신 다음에 어머님께 팀을 짜도 좋고 물어서 적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생 앉혀놓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지만. 이거는 짬났을 때 몇 번 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몇 번 해보면 확실하게 났습니다. 이거는. 근데 안 하고 가잖아요? 당연히 버벅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훈련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서류 요소 중에 이 4가지. 한번 요것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학업 역량.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게 4가지입니다. 학종에서. 그 중에 제일 높은 1, 2가 제일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한밭대 가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한밭대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의 비중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볼 만한 아이들이 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과 인성 쪽에 토대를 두는데 좀 더 비중을 두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기인데 약간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여기를 더 비중을 두겠죠.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표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대학들의 보는 학생부 종합전 서류평가 항목이에요.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위에 4가지로 글이 요약되는 거예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학업 역량은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그리고 아까 말한 평균 표준 편차니까 지점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아시다시피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솔직히 말하면 앞에 나온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통해 나타난 이 학생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단어가 추가된다면 자기주도적이냐.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누군가 만들어준 거냐. 아니면 스스로 탐구한 거냐. 스스로 탐구한 애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좀 폭넓게 경험했을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리더십도 일종 부분 보고요.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올려주시면 인성. 요건 아까 말한 것처럼 협업 능력. 여러 명과 가지고 있는 협력, 나눔, 배려, 소통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스킵해서 넘어가 조금 넘겨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얼마나 알고 있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게 도입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을 종합하고 쪽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말잔치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여러 번의 각도에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렸고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 X고요. 내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내신의 비중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버전으로 복습해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좀 다른 게 5, 1등급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여기 2등급 2개입니다. 1.1등급이고 평균 1.4등급입니다. 아까 있던 수학 같은 거 100점이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세특을 보면 성실하고 차분합니다.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학생은 논리적으로 이해력이 추종하고 타의 추종하고 이런 거 창의적 지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서울대는 A를 뽑겠다, B를 뽑겠다. B를 뽑겠답니다. 실제로 B를 뽑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궤를 같이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교사 추천서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사실인 학생부지요. 따라서 학생부와 동떨어진 자기소개서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입학 사정문마다 자소서하고 학생부가 있으면 자소서를 먼저 보는 분이 있고 학생부를 본 다음에 자소서를 보는 분이 있어요. 스타일이 다르대요. 자소서를 보면 얘를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쓱 보고 그 생기부가 이렇게 맞나? 그럼 동떨어진 애가 있어요. 자소서는 되게 멋있는데 생기부 보면 혼자만 아는 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유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진위 여부를 학생부에 찾아서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팩트 중심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지원자가 유의미한 변화와 성장을 보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합니다. 입학 사정반은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부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입체적 해석을 얻게 됩니다. 좀 멋있게 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서류 평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는 이유는 학생을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인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시죠. 다음 페이지요. 자,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1번이에요, 자소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업인데요. 이거의 정의가 다양했어요. 학업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이렇게 생각하면 교과에서 나는 뭘 잘했지? 그러면 영어. 난 영어 1학년 때 3등급이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이 됐어. 이러기에 나는 플랜을 썼고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30개씩 읽었으면 이런 거 쓰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저희는 되게 재미없다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학업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한 건 아까 텍스트와 비슷합니다. 제보는 책이 독서가 아니라 텍스트까지가 독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교과만이 학업이 아니라 교과 외 독서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배움이 학업인 거예요. 그래야 이 학생이
폭넓게 벌어진 몰입 경험을 다 종합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1, 2, 3, 4호라고 했죠. 1번 우수한 교과 성취, 2번 나만의 공부 방식, 1번과 2번에 쓴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10개 중에 7, 8개가 저거예요. 그러면 입학 3번 입학했어. 똑같네. 근데 뭔가 달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가 있어. 그게 자소서 쓰는 중심 포인트거든요.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나오지? 3번, 4번, 5번. 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든 학교인 학습 동아리 모임이든 교내에서 뭔가 특별하게 했던 과목이 있으면 이거의 것들을 교과와 연결시켜서 연장선으로 심화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자예요, 천자. 사례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좋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쭉 가면 2번에서 쭉 보면 리더십, 봉사, 참가 경험, 독서활동, 진로 탐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2번의 핵심은 저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활동 3가지예요. 3가지 이내예요. 이내란 말은 2가지 써도 된다는 거예요. 1개 쓰면 다양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2번은 또 목적이 뭐냐면 다양성을 보여달라. 너의 경험의 다양성.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3개로 훈련시켰어요. 1500자거든요. 500자, 500자, 500자. 그럼 잘 보세요. 500자짜리 3개를 쓰려고 해요. 그럼 뭘 써야 되지? 약간 상위권 대학이라면 심화된 게 뭐 하나 있어야겠죠. 학습 부분에 있어서 500자. 동아리 안 쓸 수 없죠. 동아리. 그럼 하나가 뭐예요? 리더십 아니면 봉사활동의 의미. 이렇게 많이 써요. 그렇게 써서 그리고 1번에서는 내가 전공별로 깊게 탐구하는 거. 2번째는 뭐 스터디든 뭐든 해서 하는 학습의 깊이성 하나, 동아리로서 역할 하나, 회장이나 반장 또는 뭐 정교회장 등을 했거나 그런 활동이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꼭지 하나. 그게 없으면 어떤 노인봉사나 장애우 봉사하면서 느낀 점에 굵직한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게 내용이 이렇게 되면 돼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게 돼서 얘는 진짜다. 느껴져야 되고요. 활동이 주가 되어서 액션 느낌이 나야 돼요. 그냥 밋밋한 미사오구만 많이 있으면 야 이거 뭐야? 학원에서 첨삭받은 거 아니야? 딱 느껴집니다. 투박해도 돼요. 정선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데 이 아이 막 목소리 같아.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자소 쓸 때 부모님도 계속 막 첨삭 밟고 다니는데 너무 세련된 거 매력 없는 거예요. 의심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고 투박하지만 최소한 조사가 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는 받아야 돼요. 문장에 최소한의 완성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받지만 내용의 골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의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로 뭘 쓰냐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여서 협력 수업이 많은 수업 있잖아요. 거기서 갈등에서 해결한 거 있으면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봉사활동에서의 경험이겠죠.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축제를 했는데 출제에서 갈등을 해결한 거. 이런 것들 많이 쓰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인성 부분, 협력 부분, 소통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3번의 라인은요. 마지막 가서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넘기 전에 자율활동. 제가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이 활동 입증 목록 페이지를 제가 공지사항에 이거 빈 틀도 올릴 거예요. 이게 10번이 번호가 10개가 있어요. 저는 2학년 이제 끝나잖아요. 지금 3학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기말고사 끝났으면 딱 하루 잡고 학종 준비한 학생이라면 생기부 리딩을 쫙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너가 제일 의미 있는 것부터 10개 써봐. 그래서 10개 써보라고 하세요. 활동명을. 근데 대부분 5개를 못 넘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나 이거 상 받았는데 생기부에 상이라고 기록된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상이 벌써 나와 있으니까. 1등급 받은 거 나와 있는 거예요. 1등급 과목 우수상 필요 없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5회 거. 쓰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전 10개 딱 쓰잖아요. 연예인 최상위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보세요. 격대구의 현대적 적용, 세대 통합 프로젝트 제안. 이게 연구 보고서거든요. 이문건의 양아로. 혹시 이 책 들어보셨어요?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사람이 조선 중기에 유배 가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격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 세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게 필요하다고 저 책을 읽은 거예요. 저게 기막힌 발상이었던 거예요. 독서 활동을 정말 잘 뽑아낸 케이스. 그래서 그 논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는 방식으로 이게 딱 쓰면 요거를 제가 나중에 500자로 확대 써봐.
아까 뭐였죠? 계기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그럼 그게 500자짜리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 더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요게 의상하는 애인데, 요렇게 요 정도 쓰면 약 한 370, 80자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이런 전공 심화반이라고 해서 캠공2 버전 같은 경우에요. 그런 걸 해서 얘가 한 거의 1년간 했는데 나중에 3학년 이렇게까지 1년 반을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여기 2학년 말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조금 다듬게 됩니다. 한번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써보시면. 만약에 이걸 다 쓰고 이렇게 써서 완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봐드릴게요. 완성됐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예. 자, 추천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추천서 이제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지원자는 추천인이 교직생 활동한 가장 특별한 학생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면서 특별한을 3번 정도 지웠다 썼어요. 이건 좀 너무 쑥스럽지 않나? 솔직히 가장 특별하긴 했어요. 그래서 썼고요. 1학년 기말고사 기간 통기타를 메고 음악을 배우던 모습. 기말고사 기간에 통기타 치러 가요. 예, 보통 범주가 아니죠. 예, 특이한 애라고 봤어요. 야, 이상한 아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번 음악과 인문학이라는 강좌가 구청 주관으로 공동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좋대요. 그러더니 음악, 미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심화 강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연락 달래요. 참가하겠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이뻐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학생들도. 그렇게 해갖고 의지를 나타냈던 모습. 아까 그 학생입니다. 논문 주제를 설정하면서 지원자가 체류한 경험이 있는 스웨덴의 도시에 대한 영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스웨덴의 지속 가능 도시 모델과 한국에 적용하는 연구를 제출하면서 20편의 관련 자료 2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작성했다며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건 좀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목표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담은 거를 보면서 우는 모습이 야, 이거 참 얘를 꼭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지책 교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강의와 경영 시민대학 사회학 강의를 참석하고 고3 때 인문사회 심화 동아리를 창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에세이와 탐구소설 작성해서 참여 학생 결과물을 멋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책을 전해주던 모습. 이때 3학년 때 얘네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경향신문 시민대학이거든요. 5강짜리였어요. 3시간씩. 거리상 저희 학교에서 경희대에서 했는데 기간이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다 참석합니다. 고등학생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더 특이한 부분은 3학년 때 여성영화제 심사위원이 돼요. 그리고 학교를 빠지고 가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담임쌤하고 저하고 상의하면서 보내주자. 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 학생이 아까 1.64라고 그랬죠? 연대와 서울대 일반 전형 붙은 아이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 서울대 일반 전형 처음 붙인 거예요. 묘한 짜릿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나와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학생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잖아요. 이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대에서.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그 사실이면 잘 썼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은 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2번째 거 한번 볼게요. 지원자의 의료 의상에 대한 열정과 역량은 매우 탁월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논문 패션 폴리스 사례 분석과 TPO에 맞는 박근혜 대통령 패션 제안. 이게 웃기죠. 요 보고서 논문을 보지. 이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의 장소에 따라 어떻게 옷을 입는면서 제안해서 진짜 논문은 엑설런트예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정도의 심화가 되어서 언급이 되잖아요. 당연히 면접 때 물어보는 거고 그거를 5분 동안 쫙 풀 수 있으면 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붙습니다. 이 학생이 내신이 안 좋았어요. 1.8 후반대였어요. 1.8 후반대.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 빼고 연대, 이대, 성균관대 의상학과, 한양대 의료학과까지 붙습니다. 근데 재밌게 연대 안 가고요. 이화여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의료학과의 선배진이 튼튼하다고 하고 얘의 꿈은 여성 최고 지도자의 이 옷에 대한 코디네이터,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전 잘 가고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 하여튼 학생이고요. 예,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사례 3을 보시면 약간 인문사회 쪽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보고서의 주제를 고쳐 설정하는 능력, 이게 인상적이에요. 1학년 때 이 친구가 제출한 보고서가 응답하라 1997을 통해 본 지역주의예요. 요거 딱 보는 순간 이 학생 전공 뭘까요? 1997을 통한 지역주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사회학이었어요. 좀 느낌 오세요? 그 두 번째 보세요. 보고서 보세요. 지역성과 계층에 따른 축구 문화와 한국 축구에서의 축구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읽고 스포츠를 통해 계층과 지역의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읽어요. 자,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면 이렇게 안 쓰죠. 사회학이란 뭐 철학자 이름 대고 막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학생 같으면 후추의 역사. 그러면 후추가 서양과 동양을 지리상의 발견의 매개체였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미시사라 그러는데 이런 식이에요. 학생들은. 어떤 하나의 작은 소재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식으로 문제를 하는 것에 좀 능한 편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적절하게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필요했다. 이 학생이 고려대 사회학과 갑니다. 이건 학생부 추천 전형, 학추를 통해서 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독서에 하나 살리려면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10강, 9강, 8강이 있죠. 전부 다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셀 모스의 책 4권, 베블런의 책 4권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성인도 읽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4권씩 10명이 40권의 경제책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경제학계 전공이라면 이 중에 한 3권 정도를 제대로 읽으면 서울대가 추구하는 독서의 깊이성 하나를 잡을 수 있겠죠. 좋은 독서 분류다. 이거 본 다음에 제 사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 출력한 다음에 하나 지금 계속 갖고 있고요. 좀 더 하나 자료를 주기 위해서 하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게 한 5년 전이긴 한데 외고나 이런 데서 어떤 책을 추천 도서로 주지? 라는 리스트 목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자녀의 전공과 관련되면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학교생활관리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쭉 계속 넘겨주십시오. 쭉 해서 제가 약간 자기소개서가 소재 추출하기가 앞에 표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생님이 만든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멋지게 체크를 하고 자소서 문항과 만들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자소서 쓰는 것도 좋은 한 전 단계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초안잡기 연습하는 자료입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을 평가합니다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공통 양식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면 정보를 얻을 때 여기서요. 저희 2개의 사이트는 알려드렸죠. 죄송하지만 자주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 정보와 참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하고 캠퍼스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있고요. 그 외에 입시 추천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리스트 목록을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 정도 공교육 대입정보 원스톱 선생님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면 좀 자료 줘서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윤초시 사랑방이 아까 문민식 교감생이 발표할 때 서울대 점선으로 된 발전 표시가 여기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카페라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